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잊어버려라. 죄송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네. 자, 이번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20대 유튜버 분 중에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약간 1%가 부족한 그런 분을 섭외를 해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 일단 그 채널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회로 나오는 게 되게 무서웠나 보다. 제가 딱 25살 때 회사 딱 처음 들어가면서 좀 느꼈던 어려움들이 많았어서 처음에 좀 그런 걸 극복해보고자 했는데 어쩌다 좀 경제 채널이 되어버린. 근데 네. 지금 27살이잖아요. 네. 근데 불과 2년 만에 9천만 원을 저축으로 모았다고요? 네. 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9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 근데 저축을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한 거예요? 한 달에 네. 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는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상여금, 성과급 나오면은 그런 거 다 저축하고. 다 저축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이번 달에도 네. 언더 100만 원 살기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로 생각이 얼마 썼죠? 이번 달에 8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궁금한 게 네. 보니까 식비가 아예 안 들더라고요. 식비가 네.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 살다 보니까 외식하는 거 말고는 식비가 거의 안 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네. 사실 진짜 큰 것 같아요. 이제 25살에 취업을 하고 뭔가 한 30살쯤에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 나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나 1억, 남편 될 사람 1억 해서 집을 대충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만 해도 집값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원래 4년 동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2년 만에 9천만 원을 모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원래 목표를 조금 조기에 달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 조금 더 크게 집을 이제 마련을 해보려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네. 주식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주식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2년 동안 가계부 쓴 거죠. 네. 2년 동안 가계부를 썼으면 사실 근데 네. 20살 때부터 썼어요. 20살이요? 네. 20살이면 대학 입학하고 나서부터? 네. 7년 된 거죠? 이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네. 취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했고 네. 이제 2년 만에 9천만 원을 모았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주식 공부를 좀 해볼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의 주식 경험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거쳤던 종목들이 좀 많은데 그래요? 네이버도 옛날에 샀었었고 네이버는 왜 샀어요? 네이버는 그 제가 네이버 본사 근처거든요, 집이. 근데 근데 건물을 원래 네이버 타워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더 크려나 보다.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거 보니까. 그래서 샀어요. 근데 되게 저는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센스가 있는 건 분명해요. 약간 저는 네. 센스가 분명히 있어서 네. 이거 조금만 방향성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가 제2의 사업을 짓네?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사세가 좋아지나? 이런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를 관찰하고 어떤 판단을 한 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시장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관찰이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이 맞는지 네. 나의 생각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네. 그 작업만 한 번 더 해주면 네. 나는 사세가 더 커져가지고 이게 네이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저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은 투자를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조금만 하다 보면은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크게 마이너스를 봤던 거는 이제 비욘드 미트. 비욘드 미트. 비건 패티 만드는 건데. 식물성 그 단백질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제가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했는데. 네덜란드요? 네. 거기서 이제 독일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독일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비건 경험이 있을 정도로 되게 비건이 활발해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맛있게 먹기도 했고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상장을 했다길래 샀어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네. 언제 산 거예요? 2021년 초인가? 2020년 말인가?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보고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긴 한데 투자를 결정한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이렇게 얻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근데 일상 속에서 보다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샘솟으시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살 게 너무 많아. 살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욘드 밑에 기업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기업의 조사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건지, 네.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 네. 건지, 그리고 향후의 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싹 다 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런 제대로 된 공부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네. 공부를,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좀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내가 비욘드 미트를 봤다고 하더라도 투자까지 연결시킬 만한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맛있다고 먹고 대부분은 그치는데 내가 이거를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투자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다. 네, 그쵸? 그건 아주 칭찬하고 싶지만 그 다음 단계로서는 넘어가기 힘들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그거이기는 한데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워렌 버핏이 첫 번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게 장기 투자라는 장투. 저는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절대로라는 거는 좀 붙이는 게 좀 그런데 내 포트 중에 아주 10% 20% 정도 그것만 장투를 하고 나머지 80%는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스윙 네. 트레이딩은 그네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 트레이딩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됐다! 이 시점이 왔다!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어떻게 아쉬움이 없지? 이 정도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안 봐. 그리고 나한테 더 올랐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잊어버려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윙 트레이딩이에요. AT&T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AT&T는 금액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20% 30% 한 것 같아요. 네.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이너스 한 30% 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나오는데 AT&T를 4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약 20%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내가 20%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까? 안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할까?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이 AT에 대한 기업 상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AT&T가 2분기에 실적이 어땠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투자하기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3분기에 잘할 거야 못할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 JP 모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애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걔네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 2분기에 되게 안 좋았어. 근데 3분기에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 기업들은 그래서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AT&T의 2분기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EPS가 얼마인지 그리고 안 나왔다라고 하면 월가에서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는지 요거를 체크를 하고 3분기에는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요거를 알고 난 이후에 만약에 EPS가 3분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물타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 그러면 난 주식은 안 맞나 봐. 나는 주식을 잘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소질하고 적성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뭐 종잣돈을 모았고 네. 그걸로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제대로 공부를 해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종목이 물론 본인이 이제 약간 이제 감으로 산 것도 있고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산 것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많이 벌려놓은 건 또 아니라고 네. 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딱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또 애플도 샀었는데 애플, 네. 네, 좋아요. 애플은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기도 하고 오. 저희 집이 5명인데 엄마 아빠까지 해서 다 아이폰 쓰고 오. 다 아이패드 쓰고 오. 그러니까 이거다 애플이다. 그건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사서 근데 애플 하나 110달러인가에 사서 네. 170달러인가로 팔았어요. 여기서 하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저도 애플이 있는데 저는 애플 절대 팔지 않아요. 제가 아까 장기 투자를 절대로는 네. 붙였지만 제가 앞에 20%는 장투를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애플이에요. 왜 안 파시는 그리고 거예요? 테슬라예요. 두 개는. 그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파는 게 아니라 네. 비중을 조정하는 거죠. 진짜 애플이라는 건 핸드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애플은 비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애플이라는 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줄일 것인가? 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플을 살 것인가의 문제에서 네. 이번 실적이 보여준 거는 사람들은 애플을 어떻게 보면 사치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 민감 소비재가 아니라 네. 디펜던트한 거죠. 경기와 무관하게 사는 필수 소비재가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걸 줄이고 네. 뭐를 안 하더라도 애플을 사는 거예요. 저는 애플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로열티가 높은 그런 구매자들이 있다는 게 검증이 돼 있어요. 그죠. 갤럭시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애플의 또 경쟁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조금만 이제 방향을 잡아주면 네. 확실히 이제 확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그런 의식과 마인드 자체가 없으면 그 의식과 마인드부터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 얘기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볼 때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투자와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걸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마인드셋 자체가 딱 뭐를 봤을 때 투자와 연결은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방향성이 정교하지 않고 그 방향성이 시장 투자자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고 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방향성을 투자자들과 일치시켜주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공부만 시켜주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주식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남기 님과 함께 주식 공부를 좀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MZ 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감을 참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아무래도 저처럼 물린 분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거를 배우셨어요? 저는 나도 저런 종목을 좀 찾고 싶다. 네.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주식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쵸. 수는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친구를 좀 찾고 싶어요. 네. 장투해가지고 네.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네, 알겠습니다. 애들 남의 말 듣고 사지 말라. 이거 진짜 좋은 거죠. 저는 유튜브 보고 사실 좀 많이 샀거든요. 정말.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유튜브 보고 샀다가 네. 제가 확신이 없이 그냥 그 유튜브를 되게 좋아해요. 네. 보고 이 사람이 이거 되게 좋대. 올라갈 거래. 자기도 샀대. 그러면은 사요. 근데 막 몇 달이 지나도 이게 떨어져. 근데 꼭 제가 팔잖아요. 그럼 올라가. 막 이러니까 제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 맞아요. 같아서 남의 말을 듣고 사면 안 된다. 친구도 포함.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오늘 진짜 명언이다. 진짜 주식 투자 그 경험이 짧은데도 엄청나게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저도 많이 잃었어. 저는 실제로 진짜 유명한 분들 다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네. 그분들한테 종목 받아서 했다가 네. 다 망했잖아요.
그분들. 엄청난 분들, 네. 이제 난다긴다는 분들한테 종목 받아도 안 된다. 어. 결국 종목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 그게 진짜 제가 주식 지금까지 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클래스 102에서 강의했던 거라든지 지금까지 뭐 6000풀에서 주식 강의했던 내용들을 저희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저도 어떤 식으로 쑥쑥 커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컨텐츠 시리즈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